자, 저번 시간에 우리 염분과 염료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뭘 준비했냐면, 자, 밑에 보면 소금이 좀 깔려있죠. 소금을 뭐라고? 그렇죠, 바닷물, 해수를 증발시켜서 남은 것들을 염유라고 한다고 했고, 그 염류가 바닷물, 물에 얼마나 녹아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염분이었어요. 지금 선생님이 뭘 만들었냐면 35psu의 해수를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물은 몇 g이야? 965g이고 녹아있는 염료, 소금은 35g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따로 소금을 더 집어넣거나 염류, 소금, 염류를 더 집어넣지 않고 한번 염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염분을 만약에 높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물을 조금 더 짜게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죠. 조금 더 소금을 짜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덜어내야겠네. 그럼 물만 덜어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물만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밖에 가만히 두면 물이 증발하면서 여기에 점점 물은 줄어들고, 소금의 양은 같지만 물이 증발하기 때문에 염분 자체는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염분을 낮추고 싶어요. 염분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물을 부으면 되겠죠. 밖에서 물을 가져와서 부으면 그만큼 물이 많아지니까 더 염분이 낮아지게 되겠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이 이것과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앞서 배웠을 때 염분 비일정의 법칙이란 걸 배웠어요. 우리가 이 물을 다 증발시켜서 염류를 꺼냈을 때 이 염류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의 비는 일정했죠. 그런데 뭐는 달랐어요? 각 바다마다 염분은 달랐어요. 어떤 바다는 40psu, 어떤 바다는 35psu, 또 어떤 바다는 30psu, 이런 식으로 염분의 차이가 났었습니다. 염분의 차이가 난다는 소리는 어떤 바다는 더 짜고 어떤 바다는 조금 더 싱겁고, 그런 것들이 각 바다마다 차이가 난다는 거겠죠. 왜 이런 염분의 차이가 나는지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물을 싱겁게 만들거나 짜게 만들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용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핵심 3번 해수의 성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수의 염분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전 세계적으로 바다들을 비교해봤을 때 평균적인 염분은 35psu 정도 돼요. 그런데 어떤 바다는 40psu가 나오고 어떤 바다는 30psu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왜 바다들마다 염분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수의 염분 차이입니다. 해수의 염분의 차이를 알려면 일단 해수의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첫 번째 거는 해수의 강수량입니다. 해수의 강수량. 두 번째는 해수의 증발량입니다. 자, 1, 2번을 묶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해수의 강수량이란 게 뭐야? 해수의 강수량? 일단 강수량이란 게 뭐니? 비가 오는 거죠. 비. 해수의 강수량이라는 거는 그 해수에 비가 얼마나 오느냐입니다. 바다에도 비가 오겠지? 바다에도 비가 오겠죠? 만약에 얘들아 바다에 비가 오면 아까 얘들아 그 소금물 생각해보자. 자, 소금물에 그 위에 선생님이 물을 부을 거야. 비가 내리는 건 물을 붓는 거랑 같은 의미겠죠? 자, 물을 부으면 전체적인 염분, 그 물을 먹었을 때 싱거워지겠어, 짜지겠어? 조금 더 싱거워지겠죠? 그러면 어떤 지역에 강수량이 많아, 비가 많이 와, 그러면 그 염분이 어떻게 되게 돼요? 염분이 낮아지게 되겠네. 그렇죠, 조금 더 싱거워진다는 거야. 염분이 낮다 높다는 싱겁다 짜다로 생각하면 편해요. 자, 두 번째는 해수의 증발량이에요. 증발은 뭐였더라? 물이 햇빛을 받아서 위로 날아가는, 그래서 물의 양이 줄어드는 걸 말하죠. 자, 증발량이 많게 되면 얘들아 당연히 물이 짜지겠죠. 그래서 염분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이 두 가지는 한번 엮어서 같이 생각을 하는 게 편합니다. 강수량이 많아지면 염분이 낮아지고, 증발량이 많아지면 염분이 높아진다. 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이놈입니다. 자,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담수의 양. 무슨 소리야? 담수가 뭐였어요, 얘들아? 담수? 해수와 비교된 놈이었죠. 짜지 않은 물, 소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즉 염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을 담수라고 했어요.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담수의 양,
뭔 소리야 이거? 조금 용어를 어렵게 썼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거 뭐였더라? 그렇죠, 강물이에요. 강물 또는 지하수 같은 것을 말하겠죠. 강물이나 지하수가 물에 많이 들어와. 그러면 그 지역 물은 어떻게 돼? 조금 더 싱거워지겠죠. 담수량이 많을수록 염분이 낮아지게 되겠죠. 싱거워지겠죠. 만약에 여기엔 담수의 유입이 없어, 뭐 강물이든 지하수든 잘 안 내려와, 그러면 염분이 높겠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의 결빙과 해빙입니다. 선생님이 미리 그림을 한번 그려놨는데, 결빙은 뭐야더라? 결빙? 물이 어는 걸 말합니다. 어는 것. 해빙은 뭘까? 해빙은 물이 녹는 것을 말해요. 녹는 것. 자, 결빙과 해빙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는 해수에서 결빙과 해빙이 일어나면 해수에 있는 물만 얼어붙게 돼요. 소금기는 제외하고 물, 담수만 얼어붙고 녹게 됩니다. 만약에 얘들아 그럼 점점 많이 얼어. 어떤 여기 만약에 바닷물이 있는데 여기서 물 성분만 이렇게 얼어붙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 그냥 액체로 된 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액체로 된 물은 점점 감소하고, 이 안에 소금 성분 어때? 소금 성분은 일정하니까 염분이 어떻게 돼? 높아지게 되겠죠. 염분이 높아지게 되겠죠. 반대로 얘들아 녹아. 그럼 이제 순수한 물이 녹는 거죠. 순수한 물이 녹는 거니까 이건 뭐랑 똑같은 거야? 비가 오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염분은 점점 어떻게 돼? 낮아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요인에 따라서 어떻게 전 세계의 해수의 염분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세계지도예요. 자, 세계지도 중 일부만 가져왔는데 여기 우리나라가 있지, 미국이 있죠. 이 바다를 뭐라고 해? 이 바다를 그렇죠, 태평양이라고 합니다. 태평양. 자, 뭐 태평양도 있고 대서양도 있고 인도양도 있고 여러 바다가 있지만 우리 가까운 태평양을 예로 한번 각 위도별로 염분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강수량, 증발량, 유입되는 담수의 양, 해수의 결빙과 해빙이 있는데, 일단 중위도 해역 먼저 어떤 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위도입니다. 중위도 같은 경우는 강수량과 증발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염분이. 자, 봅시다. 자, 증발량과 강수량이 있어요. 증발량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증발량이 크려면 날씨가 추워야 될까 더워야 될까? 그렇죠, 날이 더울수록, 기온이 높을수록 증발량이 크게 되겠죠. 강수량은 어떻게? 강수량은 조금 달라요. 강수량을 이해하려면 우리 나중에 대기대순환 이런 걸 배우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대순환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강수량을 말해주면, 중위도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자, 그럼 증발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어요. 근데 증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들아 어떻게 돼? 염분이 높아지죠. 짜지죠, 물이. 강수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돼? 물이 짜지죠. 그렇죠. 그러면 중위도 해역은 전체적으로 염분이 어떤가요? 염분이, 그렇죠, 염분이 높죠. 자, 다음 적도 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도는 얘들아 위도 0도 지방을 적도라고 하지, 적도는 얘들아 날씨가 어때? 기온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더워요. 그럼 증발량이 어떨까? 증발량 사실 중위도만큼 많지 않아요. 증발량이 신기하게 중위도만큼 많지 않은데, 이것도 나중에 대기대순환 이런 걸 배우면 알게 됩니다. 증발량이 중위도만큼 아니더라도 꽤 많아요. 그런데 적도해역의 강수량은 어떨까? 적도해역은 강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혹시 스콜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네, 스콜과 같은 여러가지 기상현상 때문에 강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면 증발량보다 지금 강수량이 크죠? 강수량이 크면 클수록 염분은 낮아지게 되겠죠. 해수에 물이 유입되게 되니까. 그러면 적도는 염분이 낮겠네. 자, 마지막 극해역입니다. 극해역. 자, 극지방 같은 경우는 얘들아 무슨 특징이 있니? 그렇죠, 극지방에는 빙하가 있어요. 빙하가 있어요.
자, 빙하가 있으면 우리 아까 해수의 염분을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결빙과 해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소리예요. 얘는 결빙과 해빙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만약에 결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결빙이 일어나면 그 주변에 우리 담수, 짜지 않은 물들이 모두 얼어버리니까 염분이 높아지게 되겠고, 해빙이 발생해. 빙하가 녹아버려. 해빙이 발생하면 담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염분이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극지방은 뭐가 훨씬 우세하냐면, 자, 해빙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빙이 발생해서 염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선생님 이상한데요? 자, 극지방은 해빙이 발생해도 결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염분이 높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학년에는 배우지 않지만 나중에 심층순환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결빙이 발생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염분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어떤 해수 지역에 염분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면 염분이 높아진 만큼 그 지역의 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그 밀도가 증가한 물이 깊숙한 곳으로 가라앉아 버리게 돼요. 밀도가 큰 염분이 높은 물이 심층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위쪽은 어떻게 써야 돼요? 위쪽은 염분이 높은 물은 다 가라앉아 버리니까 해빙에 의한 영향이 더 커서 염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알겠죠? 실제로 극지방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북극 같은 경우는 염분이 대략 30 PSU에서 32 PSU 그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전 세계 평균이 35인데 굉장히 낮죠? 자, 지금 각 위도별로 염분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지금 말하는 염분들은 전부 다 뭐냐면 얘들아, 표층 염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표층 염분. 표층이 뭐야 얘들아? 표층? 겉표면, 바다의 표면의 염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보면, 선생님, 지금 해수의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우리 강수량, 증발량, 뭐 담수가 유입된다, 막 해수가 얼었다 녹는다 했는데, 그러면 바닷물의 소금 자체, 염류 자체가 늘어나는 경우는 없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 바닷물이 왜 이렇게 염류가 많니? 왜 짜졌니 이렇게? 지금 바닷물에 있는 모든 짠 성분들은 지각으로부터, 바다 밑바닥으로부터 올라온 성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밑에 있던 그런 소금 끼는 성분들이 녹아서 바닷물에 점점 유입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될까 얘들아?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렇게 녹는 염류의 양이 많아지겠죠. 바닷물에 녹는 염류의 양이.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바닷물이 점점 염류가 높아질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의 염분 비교예요. 자,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주변의 염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어딘 염분이 높고 어딘 염분이 낮은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왼쪽은 여름철, 오른쪽은 겨울철의 해수의 염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동해의 염분과 황해의 염분을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그림 먼저 봅시다. 왼쪽 그림. 자, 왼쪽 여름철을 보면 동해 바다와 황해 바다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염분이 높죠? 그렇죠. 지금 동해 쪽이 33 PSU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황해가 32에서 30 PSU로 굉장히 낮게 나타나요. 동해 염분이 더 높아요. 그렇죠? 자, 여름과 겨울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에 전체적으로 지금 PSU는 몇이니? 33, 34, 30 이 정도로 낮게 나타나는데, 겨울철은 어때? 35에 가깝죠. 거의 35. 우리나라는 일단 전반적으로 세계 평균보단 낮네요. 34, 32 굉장히 겨울철이 더 높게 나타나네요. 자, 이 둘이 왜 이런 차이를 나타내는지 한번 직접 생각해서 써보도록 합시다. 답은 잠깐 이따 알려드릴게요. A few moments later. 자, 동해와 황해 염분 한번 써보셨나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동해와 황해의 염분은
이거 혹시 사회 시간에 배운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뚝 반으로 자르면 어떤 모양이 되니? 혹시 이 동고서저형 지형이라고 들어봤니 얘들아? 동고서저형 지형?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요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형 지형을 따릅니다. 이쪽에 산맥이 있죠. 산맥 태백산맥이 위치하죠. 자 그럼 얘들아 만약에 비가 내려 비가 우리나라 위로 비가 내리게 돼요. 그러면 어느 쪽에 더 많이 흘러가겠니? 그렇죠.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더 산등성에서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서쪽이에요. 서쪽. 그래서 이쪽으로 더 많은 양의 비가 강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단 소리는 황해로 유입되는 서해 황해로 유입되는 뭐가 많아? 담수. 담수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얘들아? 여기서는 뭐 강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빗물도 있을 수 있겠죠. 빗물이든 뭐든 등등 지하수든 뭐든 여러가지 황해로 유입되는 담수량이 어때? 많죠. 그럼 담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담수량이 많다는 소리는 염분이 낮다는 소리겠죠. 자 그럼 여기서 좀 똑똑한 친구는 또 질문을 하게 돼요. 선생님 그러면 담수가 많이 유입되는 이 서쪽 해안에 가까운 쪽에 염분이 낮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염분은 지금 중국 쪽이 훨씬 낮은데요? 자 이거 하나 더 생각해보면 뭔 소리야 이거? 그렇죠. 중국 쪽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의 담수가 황해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많은 양의 담수가 유입돼요. 그래서 중국에 가까운 쪽이 담수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2번도 한번 해보셨나요? 겨울철 염분과 여름철 염분 중에 겨울이 더 염분이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이건 좀 쉬워요. 우리나라 비 언제 많이 와 얘들아? 그렇죠. 여름철에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강수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더 여름이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 해수의 성분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해수의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뭐뭐뭐 있었어? 강수량, 증발량, 육지로 유입되는 담수의 양, 그리고 해수가 얼고 녹는 결빙, 해빙이 있었어요. 각각 어느 위도대에서 영향을 주는지 어느 위도대에서 영향을 주는지도 알아봤고 우리나라 주변의 염분 분포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퀴즈 푸시고요. 퀴즈를 풀고 제출하셔야지만 출석 처리가 되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늦어서 하루나 이틀 늦었고 낸 놈들 많은데 다 이미 결석 처리 해놨으니까 빨리빨리 내세요.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서 퀴즈까지 푸세요.